여러분, 만약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할머니가 기적처럼 다시 삶을 되찾았다면 믿으시겠어요? 한때는 웃음 많던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하루하루가 고통뿐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이 없을 만큼 모든 희망이 바닥난 상황이었죠.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식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점점 무기력해졌고 의사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절망적이었던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빛이 비쳤다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맞이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 마리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깊은 절망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밝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길고양이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동네 아이들에게 쿠키를 나눠 주시던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식사를 하신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것 같다고 자주 속을 부여잡으셨죠. 가벼운 소화불량이라 생각하며 약을 드렸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크로아상도 따뜻한 양파 수프도 두어 숟가락밖에 드시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체중도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저희는 급히 가정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위장장애일 수 있다며 처방전을 내주었고 우리는 그저 좋아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어머니는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복부를 눌러보더니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까지 진행했어요. 어머니는 긴 검사 시간 내내 작은 한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간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CT와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좁고 차가운 기계 안에 들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저는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찍힌 어머니의 CT 사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암세포가 간과 췌장, 그리고 복막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말기암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담담해서 더 슬펐습니다. 저희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순 없었어요. 저희는 곧바로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가 체력만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몇 주를 기다린 끝에야 진료 예약이 잡혔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저희 병원에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음장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치료비도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보험이 있었지만 각종 검사와 치료비, 약물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점점 짙어지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너무 지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SNS 피드에 우연히 뜬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암치료,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신속한 진료 시스템과 합리적인 의료비. 저는 처음엔 그저 광고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던 손을 멈추고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찾았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평균 한 달 내외 소요.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머니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여러 병원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와 진단 기록, 치료 이력을 최대한 자세히 적었어요. 혹시라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 병원 중 한 곳에서 답장이 도착했어요. 환자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밀 진단을 통해 치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료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로 상담을 진행해주겠다고도 했어요. 저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깊은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결심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먼 타국, 한국으로 향하기로요. 저희 가족의 한국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장거리 비행 자체가 큰 부담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한국 병원 측에서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어요. 장시간 비행 시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협의하여 의료용 산소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항공사에 연락해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병원 측에서 준비해준 의료 서류를 제출했고, 항공사에서는 의료용 산소통과 휠체어, 탑승 중 필요한 간이 침대 형태의 좌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비행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이 동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은 어려웠어요. 대신 한국 병원에서는 비행 전까지 응급 처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약을 언제 어떻게 투여해야 하는지, 혹시 호흡 곤란이 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죠. 출국 전날 밤, 저희 가족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가방에는 어머니의 약과 의료 서류, 따뜻한 담요와 간단한 영양 보충제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형제들은 혹시라도 비행 중 어머니께 무리가 가지 않도록 교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희는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동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항공사 직원들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해 주었고 어머니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탑승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복잡한 공항을 빠르게 지나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간이 침대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긴 비행 동안 계속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비행 내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지만 저는 그 미소가 너무도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힘내요. 곧 도착해요. 거기 가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되뇌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병원에서 미리 준비해준 의료 차량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량에는 간호사 2분이 동행해 주셨는데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며 혹시라도 이동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죠. 특히 차량 내부는 마치 작은 응급실처럼 구비되어 있었어요. 산소 공급 장치부터 응급처치 키트,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침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심한 준비에 정말 놀랐어요. 덕분에 병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의 진료 절차와 어머니의 상태에 맞춘 식단과 생활 수치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처에 조심스럽게 옮겨진 어머니는 곧바로 응급 진료실로 옮겨졌어요. 저희는 프랑스에서는 진료 예약 하나에도 몇 주가 걸렸는데 여기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진료가 시작되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 MRI, CT 촬영, 심지어 조직 검사까지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역사분이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저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고 체계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가득했어요. 검사를 마친 후 저희는 상담실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에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띄워놓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암세포의 위치와 크기,
전이 상태가 세밀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환자분의 암세포는 간과 췌장, 그리고 복막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그 말에 저희 가족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행히 전이 범위가 예상보다는 좁고 암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몸이 항암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응량의 항암제를 투여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표적 항암 치료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으로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처럼 체력이 약해진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어머니의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면역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면역치료는 정맥주사로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도 어머니의 편안함을 고려하는 것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료 후 식욕이 떨어지자 영양팀에서는 어머니의 입맛에 맞는 부드러운 식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병원 식사는 단순히 환자식을 넘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간호사분들은 식사 시간마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의료진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공유하는 회의를 진행했어요. 어머니의 검사 결과와 몸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치료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주기적으로 저희 가족과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치료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현재 암세포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표적 항암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면역 치료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치료 강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치료 강도가 높아진다는 말에 살짝 두려움과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모든 게 절망적이기만 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고 치료 과정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저희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계적이고 따뜻한 치료 덕분에 어머니의 삶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치료는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한국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면서 어머니는 점차 컨디션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항암제 투여 초기에는 부작용으로 구토와 메스꺼움이 심해져 어머니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자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고 작은 병실 안을 걷는 것도 어려워졌죠.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런 상황까지도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해 두셔서 즉시 체력을 보강했어요. 또한 병원 내 재활치료팀에서는 어머니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스트레칭과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매일 일정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정도였지만 며칠 후에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의료진 회의 후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경과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죠. 현재 암세포의 크기가 약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췌장에 있던 암세포가 표적 항암제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했던 어머니의 상태가 한국에서의 치료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요. 물론 아직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나 조금 더 노력해 볼게. 어머니는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반 그릇 이상 먹기, 내일은 병원 정원을 한 바퀴 돌기, 모레는 간호사분들과 함께 간단한 체조 따라하기. 어머니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저희는 그 작은 성취를 온 마음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마음도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고, 저희가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특히 병원 내에 마련된 힐링 센터에서는 명상이나 미술 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큰 위로와 응원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변화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식사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간호사분들이 준비해두신 작은 아령을 들고 가벼운 운동을 할 정도로 힘이 생겼어요. 물론 여전히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는 단순히 암세포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어머니를 한 사람의 환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해 주었어요.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힘든 날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어머니가 웃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도는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는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표적 항암제와 면역치료의 시너지 효과 덕분에 암세포는 점차 크기가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주기적으로 CT와 MRI 검사를 진행하며 암세포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을 상담실로 불러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간과 췌장에 있던 암세포 크기가 초기보다 약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복막에 전이되었던 암세포들도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 말에 저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였는데,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치료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상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치료팀의 도움을 받아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조금씩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 정원을 산책할 때면 어머니는 활짝 핀 꽃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예전처럼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다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입맛을 돋우기 위해 한국식 반찬도 곁들여 주셨는데, 어머니는 김치의 아삭한 식감에 반해 작은 조각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조금 맵지만 생각보다 맛있네.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크게 웃었어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대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내 힐링센터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화폭 위에 밝은 노란색과 초록색을 칠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내셨어요. 저희는 그 그림들을 병실 벽에 붙이며 어머니의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암세포의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안정적이에요. 이제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가벼운 유지 치료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희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퇴원의 순간이 온 겁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며 건강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프랑스로 돌아간 후에도 온라인 진료를 통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국 병원을 떠나기 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새 삶을 준 시간이었어. 이제는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구나. 저희는 프랑스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지역 사회에서 암 투병 중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의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SNS를 통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며 감동했고, 어머니는 응원의 메시지에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예요. 저는 한국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의 하루는 감사와 나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절망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진정한 기적을 선물해준 나라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